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이른바 윤핵관의 뭐 재출연, 재등장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장제원 의원도 우리 당 의원이고, 네. 윤핵관이라고 하면은 후보 직응건의에서 예.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 의사결정에다가 영향을 끼치면 윤핵관인데, 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임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제원 의원님이 협상에 나섰던 것은 오히려 안철수 대표 쪽을 배려하기 위한 처사였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셨군요. 방금 잠깐 그 통화 음질이 좀 약간 안 좋아서 못 들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께서도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정권 대리 이 역할을 맡았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반대 입장은 아니셨고요. 그러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신뢰할 만한 인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윤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장 의원과 장 의원의 매형과 안철수 후보가 잘 아는 사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분한테 이 역할을 맡겼다 딱 설명은 딱 그 한마디였거든요. 네. 그걸로 충분합니까, 근데? 실제로 친소한 게 있었고 저희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과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측이랑 꾸준히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상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근데 줄곧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비판적 입장을 계속 사실은 고수해 오셨는데 네. 이런 상황 일견 좀 예견하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 단일화나 이런 것들도 선거에 필요한 거 여부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일화를 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나 그런 목표 말고 원래 안철수 대표와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와 정치적 협상을 했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협상을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하면서 유승민 의원, 손학규 대표 다 이런 큰 정치 지도자들이 안철수 대표와 협상을 시도했지만은 어떻게라는 데서 막 가로막힌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입장에서는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일찍했던 것이겠죠. 그 어떻게라는 부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가 제시했던 그 여론조사 그 방식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아니, 어떻게라는 건 전체적으로 협상을 이끄는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저희는 여론조사 단일화는 없다고 애초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이번 협상 테이블에 이 여론조사가 그게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협상 상대자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협상관에 있었던 서로 내용에 관해 가지고 사실 이견이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실제로 테이블에 안 올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께서도 파악하시기로도 이번 그 협상 테이블에는 이건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동안에 물밑 협상 과정에서요. 저희가 공개한 내용을 따지면은 애초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2월 초중순쯤에 그것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또 최종적인 제안은 아닐 것임을 미리 저희 귀띔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저희는 받아줄 의사가 없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안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제3자로서 지켜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중시하는 그 조건인데 그거를 협상 테이블에서 논하지 않았다면 좀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역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러면은 여론을 설득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고 그 협상 테이블에 그걸 올렸어야죠. 그런데 그걸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좀 이준석 대표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는 오전에 아침인지 알았는데요. 그게 사실 그 새벽을 넘어서까지 우리 후보는 상당한 진정성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 측의 어떤 반응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어떤 정도 합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합의된 대로 진행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제 오전 중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9시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단일화는 없다는 취지의 최종 통보를 해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고 또 우리 후보가 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원래 경북 영주로 유세 가기로 하셨었죠, 어제?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안동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안동에서 계셨어요, 어제? 예, 우리 후보는 영주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저는 안동에서부터 합류하기 위해서 안동에 하루 일찍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어서 우선 네, 그 안동 영주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영주 거기에서는 유권 그 유세 현장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계속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이게 사실 윤석열 후보도 어떤 이 내심 그때는 이런 상황이 되리라 예측을 못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후보는 유권자 약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주가 이제 9시 유세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아무리 늦어도 한 6시쯤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까지도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의 최종 답변이 새벽간에 이제 제대로 오지 않았던 거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후보가 사실 둘 다 종차대안이 아니겠습니까? 좀 갈림길에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극적 단판이 주말에 사실은 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사전 예상도 있었는데 유승태 대표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좀 하셨겠습니다. 아침까지 어제. 저는 그런 예상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래요? 예. 네, 말했던 것처럼 이 어떻게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의당 측과 협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좀 그 정도의 약한 기대치를 저는 갖고 있었고요. 다만 후보는 어느 정도 이 협상 과정에서 전해져 내려온 내용을 들으면서 마지막까지도 이제 안철수 대표를 예우해서 유세 일정까지 이제 좀 조정할 정도로 그렇게 기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윤 후보가 공개한 협상 전말 내용을 보니까 공동정부 구성, 뭐 인수위 공동 운영, 뭐 세부적인 내용도 상당히 자세하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단일화 사실 거의 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끝에서 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2월 초에 이제 합당 관련해서 이태규 본부장과 제가 나눈 대화도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도 보면 합당 조건으로서는 통상적인 합당 간에 그리고 100석 정당과 3석짜리 정당의 합당으로서는 굉장히 저희가 파격적인 제안들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 무응답이었고 이번에도 사실 지지율 격차를 봤을 때 우리 후보가 굉장한 예우를 한 것이고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일정 부분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파기하게 된 것을 보면은 저는 아마 국민의당 쪽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제안을 기대했거나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결렬 통보를 받은 거고요. 자, 이거 이후에 뭐 서로 언론에서는 또 책임 공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윤석열 후보께서 어제 그 5장짜리 A4 용지 5장짜리를 기자들한테 다 돌렸네요, 보니까. 섹시하게 다 적어서 발표도 하신 다음에. 뭐 이게 사실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입장을 사실은 밝히려는 그런 거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또 이태규 본부장 쪽에서는 또 뭐 전권은 없었다.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 저는 그것도 약간 의아한 것이. 전권 대리인도 아니고 만약에 그냥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분이라고 하면은 왜 그걸 새벽 1시 넘어서까지 협상합니까? 대충 알아보려고 하면 내일 알아보면 되는 거지. 왜 어제 그 특정한 시한을 앞두고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데드라인은 특정 시한 앞두고 새벽 넘어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권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새벽까지 협상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은 정보 교환을 왜 새벽에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어제 권영세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 그 회견 후에 또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이것저것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거취 얘기도 잠깐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 때 심각하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관련해서도 혹시 들으신 거 좀 있어요? 더 자세한 거?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합당 협상을 할 때도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자유롭게 경선이나 아니면은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 내용도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단일화 이후에 합당을 한다든지 하면은 제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 내년이면 전당대회 참여나 이런 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정도는 당연히 오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나선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이것도 당대표 나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야 앵커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말씀을. 그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당원 입당은 안 해서 근데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태규 본부장도 입장을 좀 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세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물밑 협상 내용 자체를 일지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밝힌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왜 공개하느냐. 비공개를 전제로 만난 건데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다 기억 못 하실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랑 이태규 의원이 나눴던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조건 이런 건 제가 무슨 공개 대화로 했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국민의당 측의 신의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합당의 조건들이 있다, 제안을 한다 이런 걸 얘기한 건데 그때 이태규 의원님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제 제안을 다 밖에다 공개해버렸잖아요. 예.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정당한 것이고 저희 후보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은 본인들이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유감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국민의당 쪽에서는요. 단일화 이 불발 배경 자체에 양측 간 신뢰 문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책임은 윤 후보 측에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각자 협상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공개되어 가고 있고 예. 그걸 보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누구를 나쁜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희는 그냥 이 모든 전모를 보면은 국민들께서 누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고 누가 진정성이 덜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또 어제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을 때 자기한테 자기 핸드폰 번호까지 이렇게 공개되게 하고 해서 문자 수만 개 날라오게 하고 이게 협상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해야 될 후보한테 해야 될 이게 예의냐 그런 식으로 하신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왜요? 그게 왜냐하면은 제 핸드폰도 카톡과 메시지함이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원래 있던 핸드폰에서 지금 핸드폰을 카톡을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왜냐하면 폭탄 메시지가 쏟아져가지고 제가 카톡 옮기려면 용량이 그것만 140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정치 격분기 속에 겪는 일상적인 건데. 예. 그런 것에 좀 정치적 협상에 어쨌든 뭐랄까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가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아마 근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시다가 엊그제 갑자기 많이 이렇게 수만 통 받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당황하셨겠죠. 근데 그래서 어플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걸로? 어플 중에 통화 차단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다 차단해주는 어플 이런 게 있거든요. 분명한 말씀하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자 폭탄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숙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그게 제가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네. 그게 우리 선거 캠프란 윤석열 후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여보세요.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좀 서운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노출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사실 그때 한미 FTA 문제나 여러 경륜에 있어가지고 정치인들 전화번호가 이렇게 대량으로 유출된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안 대표께서도 저도 안 대표님 전화번호 알고 있지만은 한 번호를 바꾸지 않고 정치하시다 보니까 오래 쓰셨기 때문에 전화번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라고는 제가 제 전화번호가 노출되길 바랬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미 대표되고 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그거 꼭 필수적인 어떤 선거의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한 것 이상으로 뭔가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은 저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세 현장 가다가 차를 돌려서라도 대화에 임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투표 당일 전까지도 뭔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사실 당 내부에서는 후보가 그 정책과 비전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대표께서는 지금 요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벌어졌다가 다시 또 거의 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단일화 없이 그 다자간으로 끝까지 갔을 때에도 뭐 승리 가능하다, 자신 있다 이러신 겁니까? 어제 서울신문에서 진행했던 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 그 단일화를 했을 때 지지율 격차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적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도 이제 내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사실 비슷한 추세가 있었던 것들을 몇 번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데 주요하냐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비전과 정책,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낫냐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럼 이 대표께서는 방금 언급하신 그 여론조사에 반영된 예. 그 민심 흐름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사실 미리 예측을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저는 확고하신 거죠? 그러면요? 단일화를 했을 때 안 한다 한다 문제보다 단일화를 했을 때 예. 지지율 격차에 큰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단일화 결렬 상황을 뭐 그렇게 사실 뭐 일종의 그래도 호재로 보지 않겠습니까? 뭐 그 이제 이 구도가 이제 이 변수가 거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인물 대결로 갈 수 있다. 뭐 그러면 이재명 후보보다 낫겠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예. 드러내고 있는 어떤 외교나 이런 것에 대한 무지, 무능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이번에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만 관련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난보다는 예.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정치권이 그것도 뭐 신출레기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하는 바람에 뭐 정치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뭐 이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거야말로 굉장한 외교적 무능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참사다 이런 생각하고 네. 해외 사이트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 보면은 되게 당황스럽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비판해 보려다가 예. 외교적인 심각한 결례와 그리고 무능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민주당이 의총 열고요. 그 이른바 이재명표 다당제 개혁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선거 결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건 평가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이준석 후보 예. 대표님. 예. 들으셨습니까? 제 말씀? 질문? 아니 잘 못 들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이 의총 열고 이재명표 다당제 개혁 이거 당론 결정했거든요. 예. 안 들리십니까? 잘. 어제 국회 상황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의총 열고 그 당론 결정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후보가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예. 이게 뭐 사실 선거 열흘 앞두고 갑자기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뭐 그리고 과거에도 민주당이 정치개혁이랍시고 그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진행했다가 자기들 손으로 이제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성정당 출연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진정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대로 연구된 영속적인 어떤 안을 이렇게 민주당이 논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구매지책으로 꺼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반대하시는 않죠, 근데? 그 내용들요. 저도 지지하는 내용이 상당히 있고 하지만은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동형 비례제 협상, 공수처 협상 때의 모습처럼 결국 영속적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합의되지 않고 또 길게 협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